꽃가루 알러지가 양성이 있는 아이들은 아침 저녁에 산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귀라든가 발가락 사이라든가 이런 데를 털거나 긁거나 핥거나 아토피를 적극적으로 의심해 봐야 되고, 보호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인지도 몰라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모내동물 피부과 원장 오승서입니다. 피부 중에서 아토피 치료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물병원을 1990년부터 시작을 해서 24시간 병원도 오래 했었습니다. 별것도 아닌 피부 질환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 경우를 봐서 그 면역학과 같이 아토피를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러지를 일으키는 원인은 환경적인 것과 먹이에 관련된 시기적인 부분이 있는데, 가까운 동물병원에 가셔서 혈액 검사를 하시면 거기서 얻어지는 환경적인 것에 대한 결과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지문제진들이, 그다음에 곰팡이, 꽃가루. 그 환경적인 거는 계절과 기후적인 거하고도 연관성이 커요. 계절 중에서 봄, 가을 아니면 여름, 겨울에 유난히 얘가 그 알러지 증상이 더 심해진다. 그러면 그거는 계절이 점화를 했다고 보시면 맞을 수도 있어요. 혈액 검사했을 때 꽃가루에 알러지가 있는 아이들은 봄, 가을에 산책 주의를 하셔야 되고, 산책 나가는 시간을 조절을 하셔야 돼요. 아침, 저녁 산책하기가 좋지만 대체로 공기가 가라앉아서 꽃가루가 바닥에 밑에 깔려요. 그렇기 때문에 꽃가루 알러지가 양성이 있는 아이들은 아침, 저녁에 산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오히려 한낮에, 밤늦게 한다든가, 한낮이 좋겠죠. 그리고 곰팡이에 알러지 양성 반응이 나온 아이들은 장마 때 어느 구석에 곰팡이가 들 만한 어떤 그런 환경을 눈여겨보셔서 습기를 제거해 주시고, 제습기 설치하시고, 화분 안에 있는 흙, 거기서 곰팡이가 자라서 포자가 날리게 되니까 그 화분을 정리를 하시는 게 강아지 피부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보통 한 11월 말 정도 되면은 아이들이 병원에 더 와요. 보면 거의 아토피예요. 갑자기 추워지다 보니 난망을 많이 하고, 강아지는 추위 타다 보니 점점 따뜻한 곳에 파고들고, 그러다 보니 이제 피부는 더 건조해져요. 그래서 피부 건조함을 어느 정도 다스려줄 보습이 필요해요. 피부는 굉장히 견고한 조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탄력성을 유지하고 모양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온도야 우리가 항상성을 유지해서 그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지만, 사람과 같이 사는 환경에서는 그 건조한 정도와 습한 정도를 유지시켜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산도를 유지시켜주는 건데, 피부가 이렇게 민감해져서 방어력을 잃을 때는 피부에 적당한 산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름이 나와요. 세포에서 기름을 살짝 위쪽으로 이렇게 내뿜어주는데, 기름이 좀 부족한 애들, 아니면 기름이 과다한 애들, 과다하면 당연히 줄여야 되겠지만 모자르면 어느 정도 위에 인공적으로 발라서 적용을 해줘야 돼요. 아토피를 판별하는 것 중에 한 수단이, 스테로이드 제제를 썼을 때 심했던 가려움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드라마틱해서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요. 보통 3년 미만인 그런 아이들의 귀라든가 발가락 사이라든가 이런 데를 털거나 긁거나 핥거나 이런 게 한 2-3번 정도 반복이 됐다라고 하면 아토피를 적극적으로 의심해 봐야 되고, 아토피라 하면은 상처 부위가 기분 나쁜 어떤 피부 조직들, 그런 부분이 서서히 확산이 되면서 나중에 전신으로 다 퍼지고 코끼리 가죽처럼 막 구들두들해져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정상으로 되는 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보호자분이 집안에 있던 습도라든가 온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관리를 하셔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생각을 매일 하면서 살아야 돼요. 처방사료라든가 식이 제한을 할 때 저는 꼭 가족 같이 오라고 해요. 한 몇 년 전에는 아빠들이 방해를 했어요. 어떻게 쟤한테 먹는 즐거움을 뺐냐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그런 분일수록 더 모시고 와야 돼요. 그래서 그분한테 팔찌를 꼭 잡고 아버님이 주시고 싶은 그걸 맨 먼저 주잖아. 얘는 평생의 문제고, 이 아토피 문제가 좋아질 리가 별로 없고 대체로 나빠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가족 전체가 와서 같이 관리해 준다는 어떤 그런 개념이 필요해요. 얘를 가족으로 맞이했다면 같이 협력해서 풀어나가야 되는 거지, 누가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 그 상황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이어지는 거고, 이 이어짐도 심해졌다가 그렇지 않았다가 어떤 게 더 생기는? 그렇기도 하죠. 알러지인 애들은
되게 이제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일지를 쓰기를 바래요. 일지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알러지가 보편적이지가 않아요, 증상이. 그리고 적용했을 때 그 약이라든가 샴푸라든가 연고라든가 먹었던 약들이 애들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그게 변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들을 다 남겨놓음으로 해서 이후에 반복되는 일을 미리 예방하는 거죠. 일기가 그렇게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갑자기 확 나빠지는 거를 어느 정도는 막아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어떤 제품이 얘한테 맞는지, 어느 정도 썼더니 좋은지, 어느 정도 인터벌이 얘한테 적당한지, 이거는 각자의 다른 일기를 써야 돼요.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보호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인지도 몰라요. 알러지인지를 조기에 알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 반려동물이 알러지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특정한 부위에 피부에 발적이 일어나거나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 나이가 3년 미만인 아이가 귀하고 발가락 사이에 이제 피부병이 자주 반복해서 일어난다든가, 그리고 이런 애들을 병원에 갔더니 별다른 치료 없이 스테로이드 썼더니 그냥 팍 낫는다든가, 이런 몇 가지들을 보시게 되면 아, 얘가 알러지인가 보다 라고 어느 정도 알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 검사를 하면 가장 좋죠. 식이 제한을 하고 처방사료를 하고, 그러면서 병용해서 혈액 검사를 해서 환경적인 문제인지 찾아내고, 그렇게만 해도 상당히 많이 답을 찾은 거예요. 그럼 이 안에서도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완치하려고 그러세요. 알러지는 완치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 쪽으로 돌아서야 되는 거죠. 그 아토피를 관리하는 정도에 따라서 결과는 며칠이나 한두 달 사이에 확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일기장으로 표현돼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치료와 관리 방법을 가까운 동물병원의 원장님들과 상의하셔서 이후 쭉 지속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